만 명 이상을 That is why 하나로 we must 조직하여 unite over 3 자유 million 통일을 people. 이루어 봅시다. We can achieve freedom.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and period with your hands up. 할렐루야. Amen.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연설한 내용을 And my content of the speech, 증언을 하겠습니다. in order to testify it. 실제적인 증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라북도의 최고의 정말 어르신인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 자, 조심해서 잘 모시고 나도 몸이 안 좋은데 할아버지는 더 안 좋으시죠. 자, 할아버지 요거 옆으로 좀 치우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제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냐고요? 제가 누군지 아냐고. 전광훈 목사님 애국주사. 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926년생이니까 97년간을 살았습니다, 시방. 97세? 네. 이야, 다시 박수. 할아버지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어디서 태어났냐고. 태어나기를 어디서 태어났냐고.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약간 기가 어두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97살까지 살지도 못해. 여러분들은 지금 땅 밑에 내려가서 해골바가지 다 된 사람들이야. 참 대단하신 어르신인데, 그러면 이제 임실에서 태어나셨는데, 예? 그러니까 해방될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해방될 때. 근데 해방돼 한 6, 7세밖에 안 됐습니다. 6, 7세? 네. 17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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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7살이면 뭐 그때 뭐 장가도 갈 수 있는 나이인데. 결혼은 하지 않고 제가 출생한 곳은 진안군 성수면 중길이라고 그러는 데서 태어났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해방될 때 있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을 때 국민들이 막 기뻐서 막 난리 났죠. 난리가 났죠. 그때의 그 광경을 딱 10초만 설명해 주세요. 그때 해방됐을 때 국민들이 하여튼간에 네. 일제 식민지 통치 시작된 지 약 한 20년 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통치에 대한 것을 뭐가 하면은 제가 한 25년 한 20년 동안에 체험을 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국은 대한민국 그때 당시에는 뭐가 하면은 조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가 하면은 해방이 되는 것을 철저히 뭐가 하면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해방되니까 그 저 동네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뭐 참 해방되었다고 태국기를 흔들면서 태극기 흔들고. 굉장히 열렬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아버님의 연세가 29년생이에요. 할아버지는 몇 년도라고요? 26년생이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보다 2살 더 많으신데,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20 몇 년생인가 하여튼, 그런데 평양에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평양이요? 예, 평양에. 살아서 거기서 8.15를 맞이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우리 엄마가 그래요. 월드컵 4강할 때 오필승 코리아하고 빨간 옷 입고 쟤들이 막 바깥에 떠드는 걸 보고 그래요. 얘야. 저거는 해방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게 10분의 1도 안 된대. 그래, 하도 기뻐서 누가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방송하는 사람도 없는데 본능적으로 집집마다 다 마당에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막 얼싸안고 우는데 우리 엄마도 하도 좋아서
어떤 남자를 껴안고 하도 울다가 눈을 떠보니 세상에 남의 남자를 껴안고 그렇게 울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하도 좋아가지고 예. 해방이 예. 할아버지도 그때 해방될 때 좋으셨죠? 해방될 때 좋으셨어 기분이 아, 그렇죠. 좋았어요. 자 예.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없죠. 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내가 왜 앞에 얘기를 길게 하냐면은 할아버지가 97세 됐다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력이 대단하잖아요. 뒤에 말을 증언시키는 걸 국민들이 믿게 하려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앞에 질문을 많이 해보는 거야. 본정신이 말짱하구나. 자,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하는 거에 대해서 그때 기억하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초등학교 댕기설 때부터 뭐인가 하면은 망명해가지고 미국에 그렇지. 망명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것을 그때 초등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을 한다고 그래서 참말로 그냥 뭐인가 하면은 어떻게나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를 정도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박헌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헌영이- 아니, 잠깐만요. 박헌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를 이 얘기를 하면은 뭐인가 하면은 8.15 해방이 됐는데도 원자탄에 의해서 일본을 굴복시켰는데도 미군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 미군이 안 와. 걱정을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북한에는 뭐인가 하면 소련군이 들어왔고. 8월 9일 뭐인가 이북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네. 그런데 박헌영이는 그저 그냥 해방되자마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이라고 그런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고 그렇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146개라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내가 기가 제가 막히네. 알고 있어요. 146개의 인민위원회를 연 사무소마다 그렇게 뭐냐면 박헌영이는 와서 일찍이 와서 그렇게 조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승만이가 들어오기 이승만 전이죠. 대통령이 아직 안 왔을 때. 미군도 안 오고 그러면 9월 6일 날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 있던 박헌영이가 나와서 그죠? 나와서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조직을 조직하고. 하여튼 140여 개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래가지고 남조선 공산당이라고 그러는 것이 조직되고 그 다음에는 근로인민당이라고 그러는 좌익 단체 또 당이고 그 다음에는 신민당이라고 그런 거 있어요. 그 후예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박헌영이가 이승만 들어오기 전에 먼저 주도권을 잡은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아까 면 사무소별로 인민위원회 조직한 거 있잖아요. 그 포스터를 그 이승만 대통령 속여 먹기 위해서 주석 김구 그 포스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잘 모르고. 그건 잘 모르고. 야, 그래서 그때에 박헌영을 따랐던 사람들이 책에 보면 전 국민의 78%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박헌영한테 속아가지고. 그때 우리 저 어르신도 박헌영을 따랐죠? 박헌영이를 지지를 해서 그게 박헌영이를 지지해서 나오게 동기를 이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뭐인가 하면은 이 전주에 북중을 가기를 희망을 했었어요. 전라북도 저기 북중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북중? 중학교요? 북중이라고 그랬어요. 그 학교가 전주고등학교죠. 전주고등학교. 거기를 가지를 못해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이 좌익에 뭐인가 하면은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박헌영이를 지지해가지고 1946년도에 입당 청원을 낸 거예요. 46년도에 입당을 했다. 그래가지고 47년도에 뭐인가 하면 정식 조선공산당이라고 그러는 것을 뭐인가 하면 그 박헌영이가 조직을 해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근로인민당하고 신민당하고 남조선 공산당하고 합해서 남노당이 된 거예요. 남조선 노동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를 박헌영의 그 남노당에 가입시키도록
인도해준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때 와세다 대학을 나온 한 5년 선배가 있었어요. 동네에 임실에 임실에. 그 당시에 와세다 대학을 나왔어요. 와세다 대학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전라북도 임실군 분당위원장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하도 제가 공부를 못해서 한이 돼가지고 공부에 말하자면 미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김재문이라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와세다 대학 나온 사람이. 근데 그 양반이 뭐인가 하면은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는 용돈을 주면서 뭐인가 하면은 저를 뭐인가 하면은 인도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 밑에서 임실군당 연락책을 맡아서 그러면 그 일을 했어요. 형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준 책이 무슨 책을 줬어요? 뭐냐면은 연락책이라고 아니 그 있네. 책을 공부시키는 책. 책을. 그 뭐냐면은 와세다 대학 나온 그 선배가 책을 하나 주네. 빨그런 책이 있었어요. 빨간 그때. 책이. 빨그런 책. 그 빨그런 책인데 그놈을 뭐냐면은 갖다 주면서 보대. 이거 발견이 되면은 큰 일이 나니까. 이것을 어느 화장실에 옛날에는 화장실에 그 뭐인가 하면 걸음더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인가 하면 단지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항아리 단지에다 넣어놓고 그 책을 거기다 감춰놓고 거름더미로 뚜껑 덮어놨다가 필요할 때만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라. 그 근데 책이 이제 뭔 책이에요? 책의 내용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책의 내용 전체 그게 가지고 제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뭐인가 하면 보니까 그것이 소련 공산당 볼셰비키 당사라고 해서 역사책이 있었어요. 북한에 가서 그걸 알게 됐군요. 그 책이 뭔 책인지를. 그래서 이제 충성을 다해서 이제 그 남로당에 가입하게 됐고 전라북도 임실당에 연락책이 됐는데 박헌영이란 애들이 박헌영이 이놈이 박헌영이가 이 남로당을 조직할 때에 해방 후에 북한 해외에 나가 있던 애국 동지들이 다 귀국을 했잖아요.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뭐 다 귀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귀국한 사람들이 거의 다 좌파였다고. 할아버지보다 먼저 볼셰비키 혁명책을 본 사람들이야. 뭐 이동희, 김규식, 여운형, 조수왕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확 들어오니까 그것을 사실 선배들을 다 제끼고 박헌영이가 대장이 됐단 말이야. 남로당의 대장이. 북한은 김일성이가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남한은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장악하고 북한은 북로당의 김일성이가 장악했는데 그 남로당을 장악하는 그 과정이 있죠. 과정. 그 기억나는 거 있어요? 박헌영이가. 그게 뭐인가 하면 처음에 그렇게 해방이 돼서도 말하자면은 미국에서 김구라든가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와서 먼저 해야 하는데 와서 여기 공산당 조직하고 친민당 조직하고 이렇게 가서 합당하고 이러더라까지 뭐인가 하면은 늦게 들어와가지고 하니까 그냥 지금 마음대로 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인가 하면은 제약을 받지를 않았어요.
제약을 안 받았어. 제약을. 남로당 그런데다가 활동이. 이제 난 그 박헌영이가 그 정판사 사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정판사 사건. 정판사 사건을 해서 46년도에 월복을 해버렸어요. 아, 그래서 46년도구나. 46년도. 그래서 뭐가 하면은 박헌영이가 북으로 월복한 다음에는 조직이 그렇게 활발하니 전개를 못했어요. 먼저 번에 우리 할아버지가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에 예. 그때의 김대중이가 전라남도의 남로당의 청년 대표였었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예, 한마디로 이 얘기해서 네. 대한민국을 망쳐놓은 것은 제2의 박헌영이 제2의 박헌영이라고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제2의 박헌영이가 김대중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꼭 전라북도에 계시는 애국자 여러분들이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김대중이가 지방 5.18의 영웅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저 위에 김일성 군사정치대학 4년을 댕길 적에 여고 올 적에 뭐이 가면은 이 남조선 적화 통일을 위해서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는 이제 박헌영 밑에서 남노동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6.25가 일어났죠. 6.25가 자 6.25 일어났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인민군이 3개월 만에 낙동강 같이 내려서 부산 대구 남기고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인민군이 내려와서 쭉 훑으면서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쭉 인민군이 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 그래요. 인민군들이 그때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 굉장히 죽였어요. 근데 그냥 뭐가 하면은 와서 죽이고. 살아나면서 죽이고 이 숫자가 거의다가 인민군들이 한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뭐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죽인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자 할아버지 이게 시체 사진이거든요. 시체 구덩이 시체 사진인데 이때 인민군들이 내려오면서 죽이고 퇴각하면서 죽이고 이게 시체 사진 죽였는데 그때 동네 안에서 평소에는 그냥 사이좋게 살다가 동네 안에서 좌익 우익이 충돌이 일어났다. 그런데 동네 안에 있는 좌익들이 예를 들어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우익을 엄청나게 동네 안에서 전쟁이부터 죽였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말이에요. 시방이 관촌만 해도 관촌에 오원교 다리 뭐에 가면 옆에 뭐에 가면 구덩이가 있었어요. 폭탄 내렸던 그 구덩이가 있는데 구덩이 있는데 구덩이 있는 데에다가 뭐에 가면은 9월 28일 날 1950년 9월 28일 날 뭐에 가면은 보니까 거기다가 관촌에 있는 말하자면은 부르주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르주아들은 저 자본가 치주라고 그러는 사람들을 전부 모이다가 거기다가 다 몰아놓고 거기다 몰아놓고 죽였어. 같은 마을 사람들이 같은 마을 사람. 관촌에 있는 말하자면은 저는 좌익이. 그때는 임실구 정치부에 저는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인가 하면은 폭탄 구덩이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죽인 사람이 말하자면은 인민군이 내려와서 인민군이 죽인 사람도 있거니와 지방에 있는 그 빨갱이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러면 그리고 또 갈대구도 그래. 갈대지고 할아버지 물 한 잔 드시고 물 한 잔 드시는데 나보다가 더 건강해요. 나는 물을 계속 마시는데 할아버지는 물도 안 마시고 말씀하세요. 근데 말이 조금 괜찮아요. 둔해서. 자 할아버지 보세요.
그 동네 안에서 좌익이 우익을 죽이는 걸 봤다. 부덩이 안에다 넣고 봤다. 이게 사진이거든요. 이런 사진들. 예, 뭐 사진들. 맞아요. 맞죠? 저것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북에 갔다가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예. 그제 이제 저런 사진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근데 봤어요. 이것을 빨갱이가 죽이는 것을 그냥 우리 군대하고 경찰이 죽였다고 거짓말로. 그러더라니까. 거짓말로. 그건 내가 다 체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아버지, 예. 내가 한 가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데 할아버지도 죽여봤어요? 할아버지도 죽여봤냐고 사람. 죽여본 것이 아니라 우리 외갓집에 경장에 관천에서는 제일로 부자였어요. 외갓집 형이 와세다 대학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규야 뭐에 가면은 대통령하고 통창인 케이오다이 갖고라고 있었어요. 일본에. 그래서 뭐에 가면은 인민군이 오고 빨갱이들이 우리 외갓집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죽이게 해서 내가 다 살려놓고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인민군이 와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니까 드디어 이제 인민군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렇죠. 도망을 가는데 왜 할아버지가 인민군을 따라 북한으로 왜 갔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아까도 이 얘기한 뭐가 제가 학교를 못 가서 남로당. 예, 학교를 못 가서 좌익의 길로 들어섰는데 이민군이 내려오니까는 뭐 임실군당에 가서 다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는 뭐인가 하면 임실군 정치부 시방역에 말하면은 국정원이에요. 아하. 저 위에 국정원은 아니야. 그 국정원이 임실군에 와 있는데 내가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다. 재정 담당을 해서 뭐인가 하면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무를 했는데 그때 만약에 인민군이 패주를 해서 탈환할 적에 따라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은 제일로 먼저 죽어. 이제는 죽게 된다는 것을 국군한테 알아요. 죽어 이제 국군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너가 이 빨갱이 남로당에 가입해서 정치보유에 가입했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없으니 너 인민군을 따라 올라가라. 엄마가 그렇게 해서 6.25 났을 때 인민군이 도망갈 때 어디로 따라 올라갔어요? 어디로? 그래서 뭐인가 하면은 첫째 뭐인가 하면은 이 전주가 7월 15일 날에 이 전주에 입성했어요. 인민군이. 아하, 7월 15일 날. 여기 참 기억력도 와서, 대단하시다. 그때는 뭐인가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인민군이 이제 다 철수를 해서 가고 나는 9월 28일까지 임실이 그대로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뭐인가 하면 친구 하나 오고 1년 선배 초등학교 친구하고 둘이 전주로 왔어요. 전주로 왔어. 전주로 이렇게 오다가 상관에 오니까는 인민군 국군 집차가 뭐인가 하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집차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인가 하면 상관에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저수지 있는 데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해가지고 진안으로 해서. 뭐인가 하면은 영동. 옥천. 그래서 상주로 해서. 그다음에 뭐인가 하면은 그게 문경세제. 무슨 영인가 그게. 그렇지. 진부령. 진부령이 지풍령. 문경세제. 세제로 해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영월로 해서 정선으로 해가지고 오대산으로 해서 설악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한 달 걸려가지고 뭐인가 하면은 자강도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 전에는 평안북도. 그래서 거기서 북한군을 어떻게 물 가지고
그때 북한군을 이제 언제 만나게 됐어요? 예? 북한군하고 언제 만나게 인민군하고. 북한에 어. 북한군을 어디서 만나는가 하면은 원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났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저 빨치산가 부를 줄 알아요? 장백상 줄기줄기 그거 할 줄 알아요? 빨치산가? 그때는 잘 불렀어요. 모르고 지금 잊어먹었어요? 네. 자, 그래서 북한으로 가게 됐는데 북한에 이제 가서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그래서 남조선에서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책에 보니까 한 10만 명 이상 6.25 때 올라간 사람이 10만 명 이상. 근데 이제 정확한 숫자는 이제 모르는 거이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런데 제일로 많이 간 데가 전라남북도예요. 아, 제일 많이 간 전라남북도가 제일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인민군 그저 뭐인가 하면 그저 뭐이라고 그냥 의용군인가. 그렇지. 의용군에 나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이 백성들이 모르니까 내가 해설하자면 인민군으로 지원해서 간 사람들은 당연히 인민군 따라서 올라갔고 인민군이 왔을 때 밥에다 나르고 인민군을 도와준 부역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인민군을 도와준 이 사람들도 한국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집단적으로 집단으로 뭐 가면 북한으로 갔다. 북한에 가서 했는데 주로 뭐인가 하면은 여기서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거기가 다. 그 의용군으로 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그 죄가 무슨 뭐 도덕련 이게 아니고 우익을 처단한 죄를 진 사람들이지 주로. 그렇죠. 그 제 사람들이 북한으로 10만 명이 갔는데 가서 이제 올라간 사람들을 그 중에 대장이 박헌영 아닙니까? 박헌영을 북한이 처형을 했다는 거야. 아니 왜 인민군을 위하여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던 남노당의 총수 박헌영을 왜 처형을 하냐 말이야. 북한이 왜 처형했어요 박헌영? 그러니까 이제 죄명이 뭐인가 하면은 반당 반혁명 총파분자 이렇게 반당 반혁명 총파분자 이런 죄로 해서 이승엽이 오고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승엽이 오고 박헌영이 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3년도에 완전히 뭐인가 하면은 53년 이후에 박헌영과 이승엽이 이강국이 뭐 올라간 사람들 많죠. 거의 다 뭐인가 하면은 죽이고 그 다음에 저와 같은 사람들 올라간 사람들도 숙청 사업을 했어요. 북한에서 전부 남노당파.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 소련파. 그 다음에 뭐인가 하면 중국의 연안파.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국내파. 그 국내파에서 중요한 것이 박상철이가 뭐인가 하면은 그때 뭐 갑상 공작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 최창익이 이런 파들 북한에 있는 북한 파들, 국내 파들하고 남한에서 올라간 남노당파하고 그때의 전부 숙청사업을 53년 이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남조선에서 벌써 자유의 맛을 조금이라도 봤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6.25 때 올라간 것 사람은 5년 동안 45년부터 50년 동안에 이미 벌써 이 자유의 맛을 조금 본 놈들이 올라온 놈들은 싹 다 죽이는 거지. 결과적으로 거의 다 우두머리 전부 다 사형 다 됐어요. 여기서 우두머리 뭐한 사람들 그때 뭐가 하면은 씨름자는 사람이 대구에 씨름 선수가 있었죠. 맞아. 그래서 그 사람도 월북을 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모란봉 경기장에 지배인을 했던 사람이요. 그냥 그런 사람들 다 뭐가지 다 시켰어요. 자, 그런데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다시 북한 체제로 가자. 북한 같은 세상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전 국민의 절반이 지금 속았단 말이야. 틀림없습니다. 예. 뭐 이거 목사님 이 얘기한 소리 그리고 이제 내가 그런 친구들이라든가 친한 친구한테 내가 이 얘기하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하면 부해가 난대요. 부해가 난대. 솔직한 소리가 솔직한. 틀림이 없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으로 통일이 됐다고 치면 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자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있죠. 지금 주사파애들, 문재인,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북한이 죽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냐면 저 위에 올라가면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죽일 수가 없죠. 안 죽여? 남조선 혁명가인데. 안 죽인다고? 어. 근데 박헌영을 왜 죽였어요? 근데 박헌영은 그러니까 그 죽은 원인이 여기 사람은 몰라요. 저 위에 올라갔던 사람은 알아. 왜 죽였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박헌영이가 올라가가지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김일성이한테 직접 들은 소리예요. 강연에서 들은 소리인데 박헌영이라는 놈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박헌영이라는 놈이 월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그 쉽게 얘기해서 와서는 시방 남조선에는 약 아주 잘 조직된 당원이 20만 명이 되고 있다. 20만 명이나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밀고 내려가면은 맞죠, 그 사람이 맞죠. 경상도나 그저 김일성이 얘기하는 소리예요. 뭐에 가면은 그 놈이 이 얘기하는 그 박헌영이라는 놈이 이 얘기하는 소리가 20만 명의 정예당 당원이 이렇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여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내려간다면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뱃낙가리라고 그래요. 뱃낙가리. 뱃낙가리? 벼를 이렇게 싸서 뭐야 이렇게 낙가리. 그렇지. 여기다가 불을 지어놓고 20만 명이 워 하고 하면은 어디로 살아나는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전쟁이 발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는데 그냥 내가 내려가 보니까 그런 말까지 하더라. 서울에 온 것 같아요. 내가 내려가 본 게 그러니까 20만 건이 뭐인가 하면은 서대문의 행무소에서 뭐인가 하면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걸음도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때서 총 하나씩 메고 다니더라. 이렇게 근데 해서 그게 박헌영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이승만이가 국민들을 전향시켜 놨거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내려와 보니까 김일성 편드는 사람이 적었다. 그래서 박헌영을 죽였다 이거죠. 야, 그다음에 할아버지는 대접을 어떻게 받았어요? 북한 가서 할아버지는 대우를 어떻게 받았냐고. 27살 거기에 올라가서 한 27살에 자강도 우체국에 부국장이 되었었어요. 27살에. 우체국장이 됐어요. 우체국장도 하고. 그 다음에는, 최신부 부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옷 만드는 공장, 그것은 뭐인가 하면 1급, 2급, 3급, 4급, 5급까지 있는데 상급 기업소의 사장도 해버려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대접을 잘 받았네. 말하자면은 내가 여기서 정치보위부, 임실군 정치보위부에서 일찍이 당에 들고, 그러고 나서 비교적 여기서 임실 있는 데 올라간 중에서 제일로 그다음에 가면 승진이 되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북한 가서 결혼. 북한에 가서 결혼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참 이제 죽을 때가 나오니까 조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거 아니라 보고 싶어서
도와주면은 아니, 보고 내가 싶어. 빨리 죽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알기나 했으면 근데 좋겠다. 할아버지 결혼했던 그 여자가 이뻤어요. 이뻤냐고. 여자가 이뻤냐고. 할아버지 부인이 이뻤냐고. 몇 살? 아니 이뻤냐고. 얼굴이 이뻤냐고? 예. 근데 그때는 뭐인가면은 남에서 올라간 사람이 걸치러니 잘생기다고 남남북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응? 그래서 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국정원 같은 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600g, 500g 해서 강내밥 주고 그랬는데 쌀만 죽었거든. 야. 쌀만 죽고 그러나서 뭐인가면 인기가 좋아서 그다음에 처가 강제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아타야. 강제미인. 강제 미인이라고. 자 그런데 아기를 몇 두셨어요? 애들을 몇이요? 너희예요. 애들 네. 남자 둘, 여자 둘.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살던 중에 예. 간첩 학교에 어떻게 불려가요? 그래서 이제 뭐 사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잘 지내는데 지나는데 이제 나를 믿은 애입니다. 믿었어. 제일로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나 같은 중앙당에서 소환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몇 사람이 불과해요. 그렇지. 못 가. 그런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소환대에서 가서 4년간 4년 공부했어요. 4년을. 네, 4년간. 그래서 간첩 교육을 4년 받고 난 뒤에 네. 남한으로 이제 파송을 받았었어요. 예. 파송을 받을 때 북한에 있는 그 부총리 있잖아. 남한에서 올라간 제일 높은 사람. 홍명이라고 하면 이북에 나와 같이 나보다는 더 먹었어요 나이가.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올라간 사람인데 많이 여기 부총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총리 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대남 담당 비서예요. 대남 담당. 공장이죠. 대행장에. 대남 담당 비서를 여기에 난파시키는 간첩들은 그런 사람 접견을 해다가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할아버지를 간첩학교 다 끝나고 남한에서 파송할 때에 이제 잔치를 베풀어 줬다며요. 잔치. 환송연을 베풀어 주더란 말이에요. 환송연을. 그래서 그때도 내가 그랬어요. 이게 당중앙위원회 이 비서가 이제 나를 이렇게 환송연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를 믿은 모양이구나. 그때도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로 홍명이가 뒷방으로 할아버지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뒷방으로 불러서 이제 물안봉 초대소라고 그러니까. 모래동 초대서 불러서 너에게는 특별 임무를 주노라. 그 특별 임무가 뭐예요? 그러니까? 특별 임무가 남조선 혁명을 하자고 그러면은 척과통일을 하자면은 사령부가 있어야 한다 그 소리야. 응? 그렇지. 내가 이 소리는 내가 아는 소리인데 이 전라북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령부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는 근거지가 저구의 말로 근거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얘기 여기서 알기 쉽게 하면 사령부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디다가 하겠는가? 전라남도고 전라북도가 혁명의 근거지를 거기다 해야 한다. 그래서 당신을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으로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전라북도에 있는 애국자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아시지 않아요? 시방 전라북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시방 우리나라가 완전히 윤석열 정권이면서
연립정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어? 연립정권. 그리고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자치정부예요. 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정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증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라남북도를 근거지로 삼으라고 나를 도당위원장으로 배치를 했으면은 그런데 시방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걸. 자, 전부 다 그렇지. 문재인 정권의 뭐냐면 잠시 후에 하고. 그래서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북한에서 출발이요. 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한성연이 끝나고 그래가지고는 세단차 시커먼 놈 좋은 놈 그놈 타고 거기가 황해도 연안군 염전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염전리에 가면은 난파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뭐인가 하면은 난파시키는 그 근거지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식모도 알죠? 어디요? 뭐인가 하면 강화군 식모도라고 그러는 강화도. 데 있어요. 식모도. 그 식모도 옆으로 해가지고 제트 비행기 엔진을 다른 고속정이 있어요. 고속정이. 그놈 타고 식모도로 해가지고 영종도 있는 데로 이렇게 해서 시방에 인천시 아이고 그 이제 동이 잃어버렸는데 글로 뭐냐면 정착이 됐어요. 말하자면 와서 상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남방에서 오는 그냥 이 나무들을 그냥 뭐냐면 깔아놓았더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재서 맞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그게 물에다가 맞아요. 바다에다가 깔아놔서 절대로 그 상륙 장소가 만약에 변경될 거고는 절대로 상륙 말고 되돌아오라. 그래서 실패하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돌아갔다 다시 한 달쯤 뭐인가 하면 수양을 하다가 또 다시 난파해서 그때 방파제가 이렇게 했는데 방파제 끝에다가 상륙점을 정해가지고 무사히 거기 뭐인가 하면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서 살았던 그 24년 만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로? 그게 그게 말하자면 정확히 하면 얘기하면 한 20년 북한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첫날 밤을 어디서 잤어요? 한국에 오자 첫날 밤. 첫날 밤은 인천 송현동의 송현역에서 그 옆에서 말하자면은 여인숙에서 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거기가 서울로 거기가 호텔이에요, 여관방이에요? 어디서? 호텔에서는 자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텔은 자지 말고. 그다음에 그냥 여인숙 가서 수수한 사람으로 노동자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와서 보니까 20만 년 만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어요? 참 그때 거기에서 이 얘기를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면은 내일 모레면은 이제 인천 구경하겠는데 그때 그 지도원이 이 얘기가 남한에는 말하자면은 경장에 그 비닐루 제품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비닐루가 발달이 되나서 그놈을 송현역에 가면은 뭐가 깔고 그 실업자들이 그냥 그렇지. 노숙자들이 노숙할 것이다. 거기에 내가 제일로 실망한 거예요. 아하. 와서 보니까 그런데 와 보니까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말로 빼딱구두라고 그랬어요. 빼딱구두? 여자들이 빼딱구두를 신어? 빼딱구두 신고 그냥 뭐가 하면은 이제 뭐야 미니스커트. 거기다가 그렇게 입고 그냥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냥 눈이 뒤집으려고 눈이 뒤집어지려고 그래. 그런 광경을 목격을 하다. 그것이 벌써 한 4, 50년 전 아닙니까? 자, 그러면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절대로 한국에 가거든 엄마를 만나지 마라. 예. 엄마를 만나지 마라. 그런데 왜 엄마를 왜 만나러 갔어요? 임실군에.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근데 이제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우리 외갓집에 형이 진안군 경찰서 서장도 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은 남원 경찰서장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찾아가면은 그거를 찾아가면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런데 절대로 그 소장 하던 사람 가서 찾아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맞지.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고 어머니는 외독자로서 그 자란 네가 6.25에 없어졌으니까는 나를 붙들고 절대로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이제 이런 관계상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이런 근데 북한의 방침을 어기고 왜 엄마를 만나러 왜 갔어요? 거기에 임실에. 그러니까 문제는 만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세상에 뭐인가 하면 어머니를 안 만날 수가 없는 조건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미치겠는 그때 거지. 변심이 생긴 거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러 어디로 찾아갔어요? 이제 만났는데 와서 조금 한 몇 분 안 돼서 그냥 까무라뜨리 가지고 엄마가 까무라쳐 버렸어. 까무라뜨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냉수를 조금 마시고 그래가지고 냉수를 마시고 이 얘기하는 게 이야. 뭐인가 하면은 너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게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엄마가 자수하라고. 자수하라고 그러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을 적에 어머니가 오래 살고 나도 잡히지 않고 오래 살게 되면은 언젠가는 만나서 모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머니가 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수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내가 자살을 해버린다든가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머니의 수건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를 뭐 가지고 온 것이라고 그래요. 권총을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더라니까요. 권총을 가지고 왔다. 권총으로 나를 죽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죽이고 가라. 나를 죽이고 칼라면 죽이고 가라. 나를 갈라면 그런 것을 나를 이제 죽이고 설명을 해가지고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하고 나하고 오래 살고 그러면은 상봉은 할 수 있어서 이제 나를 자수를 시킨다고 그러면 내가 자살을 해버린다. 그러면 영원히 뭐이가면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이제 이래 가지고 그래서 하룻밤 같이 있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날이 셀 때 할아버지가 이제 빠져나온 거죠. 빠져나올 때 엄마가 마지막 말로 그래서 뭐인가 하면 아침에 먼둥 터기 전에 뭐인가 하면 내가 출발해서 가는데 그저 진안 가는데 옛날 뭐인가 하면 곰치째가 있죠. 곰치째에 그 곰치 채가 있어요. 넘어가면은 그 고향이에요. 거기가 원래 거기가 고향인데 뭐인가 하면은 탕숙을 처음에 만나러 갔어. 그걸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북한에서 파송할 때에 너는 김대중을 세워라. 야야야 그 소리를 빠졌네요. 그러면서 시방 남조선에서는 남조선 혁명가들이 여러분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뭐인가 하면은 자기도 몸이 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뭐인가 하면은 저한테 그래요.
그 닭다리를 하나를 꺼내주면서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이 얘기하는 소리가 지금 남조선에는 김태중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뭐에 가면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고 혁명가다. 혁명가다. 이 소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정보 일꾼으로서 나도 정보관으로서 근무를 했지만 그런 것을 나한테 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또 승인을 해서 당중앙위원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그게 내가 생각할 때 그는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시방 정치 활동을 해가지고 귀중하게 이렇게 큰 사람을 나한테 뭐가 얘기한다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나.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최고로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 북한에서 예. 간첩으로 파송된 사람들이 할아버지 말고도 여러 명 있었죠. 그건 뭐인가 하면 이기택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기택이라고 그러는 사람 뭐 이제 죽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여기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요 때에서 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 얘기 한 적이 못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지, 맞아. 대한민국에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찾아볼래요, 증언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 그래 뭐냐면 그가 말하자면은 나를 믿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애지간한 신임으로서는 이 얘기를 안 할 텐데. 자, 근데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간첩 교육을 받고 남조선 혁명을 위하여 활동하라 했는데 남한에 와서 이제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전향을 했는데 오늘까지 쭉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남한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간첩들에게 교육했던 그 내용들이 지금 남한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근데 뭐가 하면 우리 정광 목사님하고 만나서 했지만 내가 깊은 소리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면 내가 뭐가 하면은 참 못한 사람이 정광 목사님한테 훈식으로 이 얘기가 될까 싶어서 참말로 솔직한 심정을 다 이 얘기를 못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이지. 네. 시방 남한에 아까 네 이 얘기한 바 같이 전라남북도가 그저 100% 아니에요. 문재인 지지 세력이 그렇지. 국회의원이 전부가 다 그렇죠. 100%예요. 전라북도에 하나가 이제 요새 생겼대요. 전라북도 남원 순창 임실 국회의원. 우리 말하자면은 대한민국에 뭐인가 하면은 우파로 돌아섰대요. 돌아서서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간에 이 남한이 북한에서 이 얘기한 대로 남조선 혁명은 근거지가 된 증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방 남한이 김대중이를 생각하는 것을 뭐인가 하면 내 솔직히 얘기해서 5.18이라고 그러면은 10월 11일 사건. 그렇죠. 박정희 그것도 그 연관성이 틀림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뭐인가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은 천지 원수 관계예요.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그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망명해서 저기 김대중이 모임하면 맞아요. 납치 사건 그렇죠. 있지 않아요? 있지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철천지 원수 관계고 빨갱이고. 빨갱이요. 아까 제가 잘못 못 들었는 거 하면 김대중이 모임하면은 좌파에서 모임하면은 모임하면은 우파로 퇴시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 노무현. 그게 김대중은 제2의 모임하면 박헌영이에요. 이놈 죽이지 않으면 참 뭐 죽어버렸지만. 그러면요, 김대중은 죽을 때까지 전향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전향을 안 해요. 전향 안 해요? 전향을 아니 남조선 혁명가가 아주 뭐냐면 북한에서 인정해 준 사람이 전향이 뭐냐고. 근데 공산주의 예비 나갔지. 마이크 입에. 빨갱이를 해본 사람이야. 예? 김대중이를 잘 알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광주 사태 알지요? 광주 사태.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남한 파송된 남파 간첩들이 전주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때 정말로 답답해요. 답답해요. 김대중이라는 놈이 정권을 주자마자 그저 뭐가 하면은 뭐야 저 신영복이 신영복이라는 놈은 내가 북한에서 알고 왔어요. 이것도 내가 처음으로 이 얘기하는. 이제 나한테 뭐인가 하면은 내가 이걸 원해요.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만 모이는데 예? 내가 이런 얘기를 좌담식으로 그냥 90년 동안에 어린 서린 한을 풀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이 안 되지. 안 돼. 안 돼서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이제 오늘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그냥 뜻밖의 질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좋아서 죽겠어요. 여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뭐이 가면은 이 김대중이라고 그러면 이놈 그냥 나는 씹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김대중이 정권 주에서 저기 뭐이 가면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소속 처음이에요.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이놈 밑에서 내가 아니 잡고 있어. 죽겠는가?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그대로 그 광주 사태 일어나기 전에 간첩들이 전주에서 회의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여기 내가 이 간첩단 17명을 뭐인가 하면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나 혼자 그래가지고 국정원에 주었어요. 그런데 그놈들 다 잡아가지지를 않대. 네, 그런 내용도 내가 그런 소리 여러분만 알고 있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 만나서 들어볼 사람이 오면 내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광주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남한에 파손된 간첩들이 사전 회의를 했다. 북한에 뭐가 하면 그 1사본부대가 왔다 가서 그런 것도 내가 다 알아.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에 전라북도 간첩 우두머리가 광주까지 다 갔다 온 사람이요. 그저 뭐가 하면 거기서 온 사람 다 만나고 보고 온 그런데 사람이에요. 지금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참말로 대한민국이 살으려고 그러면은 광주 사태하고 4.3 사건에 해결하지면은 안 돼. 대한민국 없어. 대한민국 없어. 대한민국 존재 못해요. 시방 그런데 침몰 직전에 와 있어. 시방 침몰 직전에 와 있어. 침몰 직전에. 지금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해서 침몰 직전에 와 있다. 국민들이 다 속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다 속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국민들이 속은 것이 아니라 이 정치하는 놈들이 저 속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이 안 속었어요? 정치하는 놈들이 다. 정치하는 놈들이. 여기 뭐이 가면은 옛날 내가 그런 얘기도 처음으로 내가 이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시방 애국자가 역적으로 변한 사람이 몇 명이 있어. 서너 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이야. 그러면 근데 그거 내 이 얘기는 알 수가 없어. 자, 마지막으로 할아버지, 요즘 와서 제주도에 간첩이 잡히고 창원에서 잡히고 청주에서 잡히는데 그 간첩들이 다 할아버지 후배들인데 그 간첩 잡히는 걸 보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방 요새 신문 세 개 봐요 내가. 애국 신문을 이 얘기할까요? 자유일보가 뭐이 가면 자유일보 보고 제1의 애국신문, 제2의 애국신문이 통화일보예요. 통화일보에 칼럼 기사를 쓰는 양반 한 대여섯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전부 그놈 읽어보고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간첩 수사. 그래 우리나라에는 간첩들이 모든 진지에 다 들어와 있는데 국회에도 간첩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안에? 그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요새 시방 그 신문을 내가 그냥 전부 정리하고 있어요. 맨날 하고 있는데 전국으로 뻗어 있더만. 전국으로 내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시방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국방기지 저 어디예요? 거기야. 창원시. 창원시는 간첩 집단지요. 집단지요. 왜냐하면 간첩들이 거기서 군수 산업 있잖아요. K9 자주포 같은 거. 그런 걸 만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그냥 간첩이 시방 솔직히 해서 대한민국에는 그냥 간첩이 수글수글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제 잘못된 것이 뭐인가하면 탈북자 여러분한테는 좀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을 하기를. 탈북자를 받아준 데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돼 있어. 시방. 정말로 그냥 베라벨 그냥 간첩이 다 들어오네. 이런 거 아는 사람 없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97년간 사는 사람이고 나 전에 했던 사람은 벌써 다 죽고 또 나처럼 이 공산당을 안 해본 사람들이라서 몰라. 내가 오늘 여기에 애국자들이 오시니까 내가 이 얘기였네. 나 오늘 좋은 얘기를 하나 하려고. 저 뭐이 가면은 새누리당 대변인 국민의힘 정당 대변인 이제 저 뭐이 가면은 뭐야 그 뭐이라고 그러는가. 대변인이라고 하는 대변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함을 그냥 어찌 그냥 기분이 좋은지 그냥 죽겠어. 그 대변인 명함을 주셔서 기분이 좋더라 이거지. 국민의힘 정당의 대변인이 아까 명함을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새누리당 전라북도 다른데 100% 잘한 거 300% 400% 일 더 잘해야 해요. 이 전라북도가 이거 큰 야단이에요. 큰 야단이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간첩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인데 뭐 시방 나 그냥 윤석열이 시방 우리 집에 가보면 윤석열이 뭐냐 선거 하는 거 스크랩 해놓은 거 이렇게 있어요 시방. 응? 내가 이제 잘 봐서 그놈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안 보내줘야겠어. 응? 왜 그런가 하면은, 5.18을 추모제에 참가하고, 김대중이라는 놈, 하이도 섬 집까지 찾아가는 건 아주 믿지를 못하겠어. 자, 그래서
지금요 할아버지 같은 이런 증언을 왜 언론에서 KBS, MBC 같은 데서 왜 안 불러요 할아버지를?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망명을 하자든가 그러면 좋지. 그러면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김일성이를 배신하고 온 사람이고 또 여기 오니까 뭐 이거 자수를 했는지 진역을 살려서 뭐인가 하면 무기 진역 사형의 무기 그러더니 그냥 내가 그냥 막 싸워서 우리 경찰서 서장하던 형하고 싸워가지고 고등법원에서 10년 감형을 그게 다 인정을 한 거예요. 응? 자,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엄마를 만난 뒤에 결국 엄마가 중요한 거야. 무너졌어. 그래서 자수를 해야겠다 해서 파출소로 자수를 하러 갔더니 경찰이 자기 경찰 공로를 세우려고 너 자수해야 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체포했어. 이래서 체포를 해가지고 지가 진급하려고 할아버지를 자수하지 않는 간첩으로 만들어서 결국 10년 감옥을 살게 된 거야. 참 나 자수하러 간 이 할아버지. 죽었어. 이게 참말로. 우리나라의 국정원이요, 우리나라의 경찰들이 이 짓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곳에 내가 한마디 더 얘기할게요. 시방 문재인이라는 놈이 이거 난 간첩이라고 그런 거 나 그냥 확실한 증거 가지고 있어. 나 가지고 있어. 근데 이놈의 자식이 이 전라북도 김제시 4명인가 돼야 간첩당 일가족 간첩당 사건을 3번을 걸쳐서 재심을 청구해서 하면 무죄로 풀어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돈을 56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국고 손실을 낸 이놈이 하면 간첩 아니냐고 소리요. 그리고 또 김대중이라도 뭐 아까 얘기하다가 말라서 63명 전향하지 않고 했던 하면 이놈들을 하면 63명을 북한에 가석방에서 내빼는 놈을 간첩 아니냐 그 소리요. 근데 그 놈을 묵인한 놈, 그게 애국자가 역적이 됐다고 그러는 것을 축적도 그 사람이 뭐냐? 김종필. 김종필이지. 김종필. 아니 중앙정보부장까지 한 놈이 하면 김대중에 하면 총리를 했어. 하면 총리를 해먹다니 말이야. 이런 역적 같은 놈이 어디가 있어? 난 그렇게 봅니다. 참.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못 믿어. 사실을 보고 판단을 할 줄 알아요. 사실을 보고. 자, 그래서 긴 시간 동안 할아버지 이렇게 대화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언젠가는 한나라를 가시기 전에 자주 이제 너아라 TV에 모셔서 정말 감춰놓은 비밀 얘기를 이런 양반들 애국자들만 모이는 거.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가면은 참모들이 계시더만 한 7, 8년. 나는 그래서 그 양반들을 한 번 그냥 속이는 말을 틀어줬어. 이 참모들을 무장시켜야겠다. 그래서 내가 추사파에 하와 남조선 혁명이라는 책 썼죠. 네. 드렸어요 그거. 네. 그래서 하면 나는 줄 것을 했는지 드렸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이는 말을 하면은 내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죽으니까 내가 못하라고 그냥 숨어서 살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은 징역 살고 나와서 30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방송 보고 글씨 쓴 것이
예? 예. 트럭으로 말하면 100리터짜리 로 해서 한 60개를 저한테 다 보여주셨어. 다 보여주셨는데 제주도 4.3 사건 있잖아요. 걔들은 김달산, 이덕구 간첩. 그러게. 엊그저께 신문에도 이 4.3 사건에 대한 것이 나와. 뭐인가 하면은 태용호. 그렇지, 태용호. 그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읽어보니까는, 그 정확한 답이 안 나와서. 정확한 답이. 그게 4.3 사건은 직접 내가 참가한 사람이야. 그것은 언제 했는가 하면 이것도 이제 이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들만 알아. 여러분만 알고. 그런데 뭐인가 하면은, 27구국 투쟁이라고 그런 것이 4.3 사건보다도 더 먼저. 대구에서. 건국을 반대해서. 그렇지. 4.3 사건과 같이 한 것을 전라북도만이 있었어. 전라북도에서도 임실군만이 뭐인가 하면 성공했다니까. 그거는 뭐 관촌지서 습격을 내가 당해버렸지. 내가 직접은 안 해서 내가 뭐인가 하면 연락을 해준 사람이야. 자, 연락을 직접 했다. 결론적으로 해방 후에 일어난 한국의 모든 폭동은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얘기할게. 다 책임지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체험을 다 한 사람이요. 대구 폭동, 영천 폭동, 대구 폭동, 영천 폭동, 구미 폭동, 대전 폭동, 모든 폭동들은 다 북한이 일으킨 거 맞아요? 근데 이제 50년 전에 폭동은 자체 폭동이에요. 50년 전에? 50년에 전에 자체 폭동이 4.3 사건을 그 안에도 이제 뭐인가 하면은 이번에 태용호 얘기한 것이 이게 김일성이가 뭐인가 하면 김일성이가 그 지시할 여유가 없었어. 여유가 없었어. 4.3 사건에 대한 것은 저도 그럼 제주도 4.3 사건을 일으킨 그 김달산, 이덕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덕구, 김달삼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거는 틀림없이 저 위에서 혁명가요, 영웅이요. 그렇지. 4.3 사건의 영웅. 근데 저 위에서는 4.3 폭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인민봉기라고 그럽니다. 인민봉기. 혁명 아니면 인민봉기 소리를 많이 써요. 4.19에 대한 것도 좀 솔직히 그냥 이 얘기 말 한마디만 얘기했거든요. 4.19라는 것을 여기에 민주수사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4.19를 조직한 거예요. 자, 근데 다 4.19고 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한에서 현재도 할아버지 후배같이 간첩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탈북자를 위장하든지 간첩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위에 연락이 간첩을 많이 흡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하지만 주로 친북자, 종북자를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시방 간첩이 이제 뭐인가 하면은 진짜로 간첩이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돼요. 이제는 간첩이 필요 없어. 간첩이 필요가 없어. 다 간첩이. 그냥 와서 탈북자로 그냥 결혼으로 위장사. 시방 내가 요새 자부심을 일으키는 거지. 공자하오지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렇지. 중국. 공자하오. 그렇지. 중국 놈들이 여기 와서 공자하오는 그거 간첩 학교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터졌어. 맞아, 터졌어. 그러니까 이게 오래 살아야 해요. 오래 살고 오래 살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해야 세상 물정을 평가를 할 줄 알아요. 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여튼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많이 투쟁한 결과 많이 들어 0.7% 차로 이겼어요, 시방. 0.7% 이긴 것이 아니요. 이긴 게 아니야. 이긴 것이 아니라 정부 세력이 그만친 그 세력이 우리한테로 쫓아와서 대한민국이 말하자면 연립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시방 윤석열 정권이 연립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도 못 믿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못 믿겠다. 그저 뭐 이가면 5.18을 추모하는 것을 봐서는 나는 보니까. 찬성하지 않아요. 5.18 때에 내가 79년도에 석방돼서 79년도에 5월 달에 석방됐는데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네. 그냥 내가 뭐 이가면 가슴을 쳤어. 가슴을. 뭐 이가면 그리고 80년대 5.18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반드시 북한 개입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5.18에 가서 참배하는 걸 보고 못 믿겠다. 연립정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렇게, 예. 속으로는 그랬어요. 거짓말로 위장을 했나? 그렇다면 좋고. 응? 어째 그거 같아.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간첩을 잡는 걸 보니까 윤석열이가 일부러 잘해요. 맞아. 잘해. 검찰이 나와서 간첩 잡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젊은 양반이 일어나서 나같이 세상 물정을 그냥 90년을 무행하면 체험을 하고서 살아온 사람이요. 다 좋아. 제가 좋아한 것이 김영석 교수 알아요? 연세대 교수. 내가 그 양반을 제일로 좋아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님, 저는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꼭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꼭 만나보셔서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탄원서를 매달아가지고 대통령한테 박종예비 한번 만나보라. 그러면 내가 만나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 비밀 그 듣기 싫은 소리. 그저 우리 조카님이 조카님이 한 놈이 있어요. 누님 아들. 그놈이 철저한 반공주의자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열을 내네. 열을 내네. 왜 열을 내느냐 그러니까 그냥 부연하게 뭐냐면 노골적으로 부연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부해가 나서 그런다고. 그래요. 반공주의자인데. 반공주의자인데도 그 정도다. 그렇게 시방 대한민국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믿을 사람 아이고 참말 내 마음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우리 나라 TV에서 모시고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할아버지 박수로 한번. 세상에 뭐이 가면은 정광훈 목사님의 애국자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몇십 년, 40년간을 투쟁을 했어요. 애국자, 정말로 진짜로 애국자. 그런데 정광훈 목사를 사실 뭐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의 1호 애국자 이런 양반을 뭐인가 하면은 애국운동을 하시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제가 동참하게 됐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인가 하면은 전라남도가 제일로 꼴등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중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최반성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최반성 목사님하고 이용래 목사님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애국자입니다. 철저한 뭐인가 하면 정광훈 목사를
목숨으로 바칠 용의를 가진 그런 애국자이시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감사의 표절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으셨죠? 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책 쓰신 거 그거 잘 읽어보면은 여기서 대화에 못한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먼저 번에 우리가 나라 TV 모시고 대담한 내용에 보면 아주 거기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도 우리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이제 활용을 해서 많은 대화를 해서 반드시 대한민국의 종북주의자들을 다 정리하고 우리가 돌아오는 우리가 총선에서 200석을 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내야 될 것입니다. 노래를 한번 부르고, 자, 나태현 아이 강산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 다음에 이동호 교수님부터 한번